안녕하세요. 해드림 부동산입니다. 2022년 5월 9일 오늘 날짜죠. 기획재정부에서 발표된 다주택자 양도소득세 중과 한시 배제 등 소득세법 시행령 개정, 이 내용이 발표가 됐습니다. 새로운 정부가 출범하면서 세금에 대한 부분들이 어느 정도 완화될 거다, 이런 예측들을 많이 하고 있었죠. 그래서 관련된 내용이 어떤 내용인지 이 부분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개정사항 내용은요, 첫 번째, 다주택자에 대한 양도세 중과를 1년간 한시 배제하고, 원래는 한 2년 정도 예상을 했었는데 1년으로 한시 배제라고 한 점이 조금 아쉽긴 합니다. 그런데 어쨌든 중과세 배제가 된다고 하니까 상당히 반갑네요. 그리고 두 번째입니다. 1세대 1주택 양도세 비과세 보유 그리고 거주기간 재기산 제도를 폐지하며, 자, 이 부분 상당히 좀 불합리하지 않았나라는 생각이 많이 들었었거든요. 10년을 가지고 있었던 집이라고 한다고 해도 이 리셋이 되니까 인정을 못 받는 이런 억울한 경우들도 생길 수가 있었고, 그리고 무엇보다도 양도소득세 세금 상담하는 게 너무너무 어려웠었어요. 참 불합리하다 이런 생각이 있었는데 결국은 폐지가 되는군요. 그리고 세 번째, 이사 등으로 인한 일시적 1세대 주택 비과세 요건을 완화. 자, 이 부분도 지금은 보이질 않지만 이 비과세 요건이 좀 불합리한 부분이 있었거든요. 자, 이 부분이 완화된다고 하니까 상당히 반가운 내용입니다. 자, 적용 시기는요, 시행령 개정일 이전인 22년 5월 10일부터 소급 적용한다. 아직 법이 개정이 되질 않았죠. 밑에 일정을 보시면요, 입법 예고가 5월 10일에서 17일, 그리고 5월 24일쯤에 국무회의를 거쳐서 5월 말에 공포 예정이죠. 법이라는 게 공포가 돼야지 시행이 되는데 공포가 되려면 5월 말 이후다 보니까 너무 시간이 지연이 돼서 10일부터 소급해서 적용해준다. 자, 이런 개념입니다. 자, 그러면 실질적으로 어떤 내용이 들어가 있는지 상세한 내용을 알아보겠습니다. 첫 번째 내용입니다. 다주택자 양도소득세 중과 1년간 한시 배제. 현재는요, 조정 대상 지역 내에 주택을 양도할 경우에 중과세율을 적용을 하고, 그리고 장기보유 특별공제도 받을 수가 없습니다. 원래 기본 세율은 6에서 45%, 이게 이제 보유를 몇 년 하느냐에 따라서 달려 있거든요. 자, 이 기본 세율의 2주택자는 20%, 만약에 3주택 이상이다라고 하면은 30%의 중과세율이 플러스가 됩니다. 그러니까 만약에 기본 세율이 45%일 경우에 3주택자라고 하면은 75%까지 양도소득세를 내야 되는 경우들이 생긴다는 것이죠. 그리고 10년을 가지고 있다고 하더라도 장기보유 특별공제를 받을 수가 없었습니다. 자, 이 부분이 보유기간이 2년 이상인 조정대상 지역 내 주택을 2022년 5월 10일부터 2023년 5월 9일까지, 그러니까 딱 1년이죠. 자, 이 기간 내에 양도를 하게 되면은 기본세율을 적용을 받고, 그러니까 이 중과세율을 적용하지 않는다는 것이죠. 그리고 장기보유 특별공제도 받을 수 있다. 자, 이 두 가지 부분이 주요한 내용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거주가 아니고 보유만 2년 해도 중과배제를 받는다는 것이네요. 말씀드렸던 것처럼 기본 세율은 1년 이내 파시게 되면 45%를 받게 됩니다. 상당히 높죠. 하지만 보유기간이 늘어나게 되면은 이 기본 세율도 변화가 됩니다. 그래서 최하 6%까지 적용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장기보유 특별공제는요, 여기 밑에 나와 있지만 15년 이상 보유할 경우에 최대 30%까지 받을 수가 있습니다. 연 2%씩 공제를 받게 되죠. 그래서 이 두 가지, 장기보유 특별공제도 받을 수 있고, 그리고 중과세율도 적용받지 않고, 자, 두 마리의 토끼를 적용을 받으실 수가 있는데 1년 이내라는 한시적인 조건이 붙어 있습니다. 자, 이 사례는 참조를 한번 해보시면 되겠는데요. 이 중과세가 적용이 되느냐 안 되느냐, 이 최근에 아파트 가격이 많이 높기 때문에
상당한 금액 차이가 나죠. 다주택을 갖고 계신 분들이면 너무나 잘 알고 계시는 내용이기 때문에 이 부분은 건너뛰도록 하겠습니다. 밑에 이제 기대 효과를 잠깐 보겠는데요. 자, 이런 다주택자들의 세부담 완화를 통해서 기대하고 있는 내용은요, 바로 이 주택 거래를 증가시켜보자, 이런 것이죠. 그런데 실질적으로 이 중과 배제가 주택 거래량을 얼마나 늘릴 수 있을까? 자, 이 부분은 퀘스천 마크라고 저는 생각이 드는데요. 이 다주택자들 중에서도 어느 정도 최근처럼 아파트 가격이 너무나 급격하게 오를 때 매도를 해야 되겠다라는 생각을 가지시는 분들이 상당히 의외로 적다는 거죠. 왜냐하면 올해 만약에 양도소득세 중과배제를 받기 위해서 매도를 했는데 내년, 내후년에 지속적으로 아파트 가격이 급상승한다라고 하면은 판 주택이 너무나 아깝게 느껴지겠죠.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고민을 하시면서 매도를 할지 안 할지, 자, 이런 고민을 하실 수밖에 없는데, 최근처럼 주택 가격이 계속해서 급상승하게 되면은 안 파는 경우가 더 많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자, 실질적으로 주택 거래량을 살펴보았었을 때 현업에서 보면은 다주택자들이 추가적으로 주택을 매수하는 경우들도 상당히 많습니다. 많은 주택 거래량에 포함이 되는데요. 그런데 최근에 이 주택 거래가 많이 감소한 원인 중에 하나가 바로 취득세가 되지 않나 생각이 듭니다. 왜냐하면은 1주택자 그리고 2주택자 이상 상당히 차이가 많이 나거든요. 그리고 3주택자 같은 경우는 뭐 생각하고 싶지 않을 정도로 취득세가 만만치가 않습니다. 일반적으로 우리가 돈을 주고 어떤 물건을 살 때 그 물건을 좋으면서 싼 가격으로 사면은 상당히 기분이 좋죠. 다들 그런 부분을 기대를 갖고 있는데, 내가 산 물건이 다른 사람보다 더 비싸게 샀다라고 하면은 사면서도 왠지 마음이 무거워지죠. 자, 그래서 실질적으로 그 주택 거래량에 많은 분들이 포함되어 있던 다주택자 분들은 본전 생각이 날 수밖에 없겠죠. 아무래도 1주택자에 비해서 더 비싸게, 같은 매물이지만 더 비싸게 살 수밖에 없으니까. 그래서 이 본전 생각이 나니까 사고 싶어도 주저하게 되고, 그로 인해서 주택 거래가 상당히 감소하게 된 원인 중에 하나였기 때문입니다. 다주택자의 양도소득세 중과 배제만 가지고 주택 거래가 증가되기를 기대한다. 자, 이 부분은 좀 미흡해 보인다라는 제 개인적인 의견입니다. 자, 다음은 두 번째입니다. 1세대 1주택 양도소득세 비과세 보유 거주기간 재기산제도 폐지. 자, 이 부분은 정말 저희 상담할 때 너무 어려웠었어요. 현재는 양도일 현재 2년 이상 보유 거주 시에 1세대 1주택 비과세 적용을 해주죠. 거주 요건이 적용되는 경우와 보유 요건이 적용이 되는 경우가 있는데요. 이 다주택자의 경우에 1주택을 제외한 모든 주택을 양도해서 최종적으로 1주택자가 된 날부터 보유랑 거주 기간을 다시 기산해서 산정을 하죠. 이게 2021년 1월 1일부터 시행이 됐습니다. 만약에 10년을 가지고 있던 집이라고 하더라도 다주택자의 경우에는 그 집이 최종 1주택이 된 날부터 다시 보유나 거주를 산정을 하니까 그동안 10년 동안 가지고 있던 거는 다 까먹게 되죠. 이 상당히 좀 불합리하지 않나, 이런 생각도 많이 들었었거든요. 원래 이 법이라는 게 합리적이면서 그리고 보편 타당한 것들을 정리해 놓아야 되는 것인데, 이 재기산 제도 때문에 상당히 좀 불합리한 부분들이 너무 많았었습니다. 자, 그런데 이번에 주택수와 관계없이 주택을 실제 보유 거주한 기간을 기준으로 보유 거주 기간을 계산해서 1세대 1주택 비과세 적용을 해준다. 자, 이 부분이 진짜 보편 타당한 내용이지 않나 생각이 듭니다. 주택을 실제 보유한 만큼 인정을 다 해주는 거죠. 자, 이 밑에 뭐 이 사례는 저는 이 도표만 보면은 쥐가 날 정도인데요. 기존에 이 재기산하기 위해서 여러 가지 사례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복잡한 케이스를 매번 스타디하면서 이 경우 저 경우 여러 가지 시뮬레이션 했던 기억이 나는데요. 할 때마다
새롭고 할 때마다 어려웠었거든요. 하지만 이게 다 폐지가 되고 실제 보유 거주한 기간을 다 인정을 해준다고 하니까 정말 다행스럽다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다음은 세 번째입니다. 이사 등으로 인한 일시적 1세대 2주택 비과세 요건 완화. 이 부분도 좀 중요합니다. 현재는 종전주택 양도시 비과세 요건은 종전, 신규주택 모두 조정 대상 지역일 경우에 신규주택 취득일부터 1년 내에 종전주택을 양도하셔야 되죠. 그리고 세대원 전원이 신규주택에 전입을 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이 두 가지 요건을 만족했을 경우에 비과세 요건을 받을 수가 있었거든요. 그런데 이 1년이 된 게 원래는 3년이었었는데 이 2018년 이후부터 1년씩 줄어들었죠. 그래서 이 1년이라는 기간이 너무 짧지 않나 이런 생각도 들 때가 있었습니다. 조정 대상 지역이 아닌 경우는 3년까지 인정을 해주죠. 보통 제가 1주택자라고 하더라도 새로 집을 살 때는 먼저 집을 보시잖아요. 마음에 드는 집이 있어야지 현재 거주하고 있는 종전주택을 매도하게 되는 것이고요. 그런데 신규주택을 먼저 계약을 한 상태에서 종전주택이 생각처럼 매도가 잘 안 되는 경우들도 사실상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1년 이내에 만약에 매매를 하지 못하면, 매도를 하지 못하면 비과세권을 받을 수가 없는 억울함이 생기죠. 그리고 새로 산 주택에 만약에 임차인이 있으면 임차인이 나가줘야 되죠. 왜냐하면 전입을 해야 되기 때문에. 그러니까 생각지 않은 부작용들이 발생이 됩니다. 그래서 이로 인해서 역시 좀 혼선들도 있었고 원래 없던 그런 내용들이기 때문에 잘 알지 못하시는 분들은 불이익을 당하셨던 이제 그런 내용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이 부분이 어떻게 바뀌었냐? 자, 2년으로 완화가 됐죠. 그리고 세대원 전원 신규주택 전입 요건 삭제. 그러니까 전입을 하지 않아도 되는 요건으로 완화가 됐다는 것이죠. 즉 기존에 임차인이 있는 신규주택을 매수하더라도 그 임차인을 내보내고 입주를 하지 않아도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2년 내 파시고 전입을 하지 않아도 되는 요건으로 바뀌었습니다. 자, 이번에 발표된 세 가지 내용은 기존의 부동산 정책과는 상당한 차이점이 있습니다. 그 부동산 수요를 억제시키기 위한 방법으로서 세금에 의한 정책으로 일관되었었는데 오늘 발표된 부동산 정책은 그런 측면이 아니고 여태까지 시행됐던 부동산 정책 중에서 좀 불합리하다 이런 부분들이 많이 완화가 됐다 이런 점에서 긍정적인 평가를 하고 싶습니다. 제가 준비한 자료는 여기까지고요. 저는 또 다음에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